8월 5일 월요일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월가 테슬라 속보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이 끝났죠. 다우는 마이너스 2.60, 나스닥은 마이너스 3.43, S&P 500은 마이너스 3, 러셀 2000은 마이너스 3.22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AMD를 제외하고는 피바다장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장 막판에 이 들어온 매수세,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4%가 넘게 빠졌었거든요. 극복하고 일단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자, 장중 저점에서부터 자, 힘겨운 반등을 위한 사투의 노력들이 빛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이 장 끝나고 애프터장이 한창 진행 중인 시간이거든요. 동부 시간으로 4시 48분, 서부 시간으로 1시 48분인데요. 자, 이 와중에도 지금 테슬라를 비롯해서 M7 그다음에 반도체주들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자, 오늘 기적적으로 살아난 자, 블랙 먼데이를 피한 거죠. 자, 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증시가 주말에 완전히 패닉에 빠졌잖아요. 한국, 일본은 마이너스 12%, 한국도 7%, 지금 서킷 브레이크 계속 걸리고 그랬는데요. 전 세계 증시가 미국 경제의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에 동조해서 급락세에 빠진 가운데 자, 오늘 뉴욕 증시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까지 목요일 금요일의 하락세가 전 세계 증시 하락으로 이어졌고 전 세계 증시 하락이 다시금 선물 시장의 하락, 그다음에 오늘 미국 증시 하락으로 이어졌는데요. 다행히도 오늘은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낙폭을 많이 만회한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증시는 아시아 증시의 폭락 속에 정말 흥분한 투자자들의 동요를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온 실망스러운 고용보고서 이후에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각국의 증시를 덮으면서 심리적인 투매 현상이 벌어졌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저쪽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몫을 했는데요. 여기 엔비디아가 6.36% 급락한 100.45달러로 간신히 마지노선을 지켰습니다. 여기 보시죠. 오늘 100불 밑에서 헤매다가 겨우겨우 100불 위까지 좀 올라섰습니다. 애플도 4.82%나 빠지면서 우리 버핏 할아버지가 팔고 나더니 맥을 못 쳤는데 자, 새로운 아이폰의 출시의 호재도 이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탈 후유증이 굉장히 컸죠. 테슬라는 마이너스 4.23%, 슈마커 마이너스 2.53%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장은 공동묘지를 지나 휘파람을 불고 있다. 자, CFRA 리서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정감에 안주했지만 시장 자체는 조정이 매우 취약한 과매수 상태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매수세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가운데 개장 초 6%나 폭락했던 나스닥을 일으킨 정말 흑기사는 서비스 PMI였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나온 서비스 PMI 보시면서 한번 경기 침체 우려가 개장 초부터 증시를 옥죄한 가운데 서비스업 지수가 확장세로 나타나면서 급락을 멈추었습니다. 자, ISM이 발표한 7월 미국 서비스업 PMI는 51.4를 기록하면서 전월비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블룸버그가 조사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에 따르면 이 지수는 51.4로 6월에 48.4에서 크게 개선되면서 자, 50이 넘어가면 확장이죠. 위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섰을 것으로 예상 가는데 그 기대에 부합한 셈입니다. 자,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업황의 확장, 이하면 위축세를 나타나는데 지난 7월 ISM이 발표한 제조업 PMI는 46.8로 예상을 하회하면서 큰 위축세를 보인 바 있죠. 미국 경제에서 그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여전히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50을 하회했는데요. 1년 반 사이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50을 밑돈 경우는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IB들의 전망과 달리 7월에도 ISM 서비스업 지수가 50을 넘지 못한다면 경기 침체의 우려가 극도로 커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 서비스업이 최후의 보루가 된 겁니다. 보이시죠? 51.4. 그렇죠? 증시 하락세는 매주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신규 주간 실업상 청구건수에 의해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목요일에 발표 예정인 실업상 청구건수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인데요. 실업률이 전월 4.3%를 나타난 터라 이제부터는 실업 인구 추이에 따라 경기 침체 가능성이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미국 증시를 덮치자 전문가들이 중앙은행의 긴급 조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금리를 인하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쳤으니까 이제서라도 자 비상 긴급 연준 FOMC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된다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슈가간 파월이 그 이야기를 들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전 세계 패닉세를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총 4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좀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좀 심하기는 했죠. 자, 일단 이 소식을 좀 천천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블랙 먼데이의 충격에 빠진 가운데 대체 누가 이 하방의 방아쇠를 당겼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호황을 구가하던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화랑세를 보였던 미국 경제가 갑자기 호떡 뒤집듯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죠. 중앙은행의 아마추어적인 늦장 대응 때문이라는 월가의 지적 속에 세계 경제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또 다른 트리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증시는 사실 7월 초까지 과매수 문제로 언제든 무너질 위험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3대 지수는 한 달 전까지 미국의 소프트 랜딩과 AI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왔고요. 미주노는 이럴 때마다 리스크 관리를 부르짖었지만 월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은 사상 최고치 또 경신했다 하면서 정신줄 놓은 펌핑을 해대기 시작했죠. 그러나 중앙은행은 증시 호조와 GDP 상승세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5.25와 5.50의 고금리를 1년 넘게 기준금리로 유지하면서 인하 조치를 거부해왔죠. 인플레이션은 이미 연초부터 3%대로 떨어졌는데도 중앙은행장은 좀 더 확신이 필요하다는 말을 석 달 내내 되풀이하면서 파월 얘기하는 거죠. 5%대 중반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며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고강도 긴축 조치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FOMC 결과로 연준이 지나치게 예상에 부합하는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준 것이 첫 번째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다시 첫 번째 문제는 뭐냐고요? 지난번에 연준이 지나치게 너무 시장이 예상하는 어떤 거에 부합하는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준 거예요. 차라리 연말까지 버티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던가 아니면 7월부터 과감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던가 이것도 아니라 이도저도 아닌 죽도밥도 아닌 연준의 모습이 결국 화를 키웠다는 거죠. 정작 7월에서 8월의 금리는 동결하면서도 한 달 반이나 남은 9월 중순 13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연준이 FOMC가 9월 13일입니다. 예정의 인하 계획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버티던 연준도 실업률 상승이 무너졌다는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실업률이 심상치 않다는 의심이 확산되던 시기에 노동부의 7월 일자리 보고서가 불난집에 휘발유를 뿌린 격이 됐죠. 지난주 금요일날 비농 고용이 11만 명대로 예상치의 60% 수준에 그치면서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초에 보도된 미국 반도체 대표 기업 인텔의 15,000명 구조 조정 계획 발표도 빅테크들의 대량 해고 가능성을 염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기침을 시작하자 아시아에는 폐병이 도졌죠. 일본은 16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 할 때부터 걱정했던 부분인데 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움직임도 나타냈는데요. 일본의 저금리 자금을 세계 곳곳에 고금리 투자해 오던 투자자들이 자산을 팔아 돈을 자국으로 다시 가져올 거란 예상이 불거진 겁니다. 거시적 환경 변화에 노출된 일본의 증시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닥치자 월요일 하루 만에 12.4%가 폭락하면서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코스피가 8.77%, 코스닥이 11.3% 급락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이탈 행렬을 막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증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의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바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것을 비롯하여 뭔가 시장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인간들이 망쳐놓은 것이다라는 욕도 한 바가지로 먹고 있죠. 자, 월요일 뒤늦게 개장한 뉴욕 증시도 이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가 하락하니까 아시아 증시 영향을 받고 아시아 증시가 하락하니까 다시금 돌아와서 이게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 이 사이클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월가에서 영원한 구루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아시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애플 주식을 대거 파는 것을
시작으로 M7의 대표주마저 외면하는 차가운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버핏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주식을 절반이나 팔아버렸다는데 헉 매도세 명분을 얻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초부터 불거졌던 하반기 경기 침체의 우려에도 AI 랠리를 이끌던 엔비디아마저 악재를 보였죠. 슈퍼 AI 칩으로 불리던 하반기 신제품 이름이 블랙웰이죠. 블랙웰이 설계 결함으로 출시가 연기될 거란 보도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어저께 100달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증시 폭락의 시장 친화적인 학자들은 연준을 비판하면서 연준의 인사들은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제레미 시겔 워튼 스쿨의 명예교수는 CNBC에 출연해서 연준은 당장 75bp 금리를 긴급 인하하고 9월 회의에도 추가로 75bp 인하를 지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건 최소한의 수준이고 현재 기준금리는 3.5에서 4%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23년 만에 최고 수준인 5.25에서 5.50을 유지하고 있기에 그보다 최소 150bp는 금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지적이죠. 이에 대해 시카고 연방준비원회 총재인 굴수비는 중앙은행이 긴급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악화되면 연준은 방침을 수정할 것이다 라고 원론적인 얘기만 덧붙였습니다. 오늘 되게 나오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굴수비가. 자, 여러분 지금 테슬라 지금 모습이거든요.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다 대고 연준의 금리 인하하지 않은 것을 갖다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오늘 일론 머스크는 다시금 오픈 AI와 샘 알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챗 GPT 제작사인 오픈 AI와 샘 알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가 대중의 이익보다 상업적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소송은 오픈 AI의 AI 모델에 대해 마소에 부여한 라이센스를 무효화하는 사업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오픈 AI의 언어 모델이 마소의 회사 파트너십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픈 AI와 마소는 라이센스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마소는 오픈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 대가로 자사의 컴퓨팅 서비스의 오픈 AI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스타트업의 본래 사명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올해 2월 오픈 AI와 알트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6월에 잠시 철회하기도 했었죠. 머스크는 2월에 제기된 소송에서 오픈 AI 새 창립자가 당초 인류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AI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번이 벌써 오픈 AI를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제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어찌됐든 이를 통해서 XAI 일론 머스크가 개발 중에 있는 스타트업인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에 대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플레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장중 한때 5만 달러를 밑돌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가의 공포 지수도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3월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1, 2, 3, 4, 1, 2, 3, 4, 4년 하고도 5개월 만에 얼마나 이 충격이 컸는지 여러분 또 아시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섣부르게 올렸다가 초상집 분위기고요. 그렇죠? 연준도 지금 뒷북 치면서 마켓이 이제 더 이상 연준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가운데 큰 소리를 빵빵빵빵빵 치던 시진핑도 이제 와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커밍아웃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죠? 미주노래에서는 굉장히 일찍이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 그러니까 시장의 급락세가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굉장히 칼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미주노래 공부방 방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저희 방주 속에서 이 위기를 피하고 계시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혼자서 힘들게 리딩만을 원하시는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홀로서기, 주식 투자의 홀로서기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면 요즘 같은 힘든 장에서도 지켜내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계좌가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실물 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연방법원이 구글에 대하여
불법 반독점 규정을 갖다가 꽝꽝꽝 못을 박았습니다.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했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나마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올려드린 팔란티어가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거든요. 팔란티어가 일단은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팔란티어도 오늘 프리장에서 10%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팔란티어가 여러분 장중의 분위기를 한번 되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팔란티어의 시장의 센티멘트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자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 이 반등의 기운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해 봅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견디셔야 됩니다. 특별히 테슬라와 엔비디아 물리신 분들 손절하시면 안 되고요. 호흡을 조금만 길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엔비디아 어닝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탈출의 기회를 줄 거거든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섣불리 인버스 잡거나 쇼치면은 안 된다고 오늘 시장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공부방은 바로 밑에 보이는 저희 영상 여기 하단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원 지금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저희 미주놀 이런 식으로 24시간 팀장의 트위터처럼 움직이는 실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고요. 각 공부방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우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신속한 정보, 미국 현지에서만 전해드릴 수 있는 신속한 정보로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